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공매도 증시 하락의 주범인가, 하락장을 이용해서 좀 매수할 기업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최근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정말 이제 핫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하락장 속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공개방송에서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매매를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에 타격이 된다라는 것은 크게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무엇이 될 수 있겠냐면 주가 급등이 나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주가가 최근에 급격하게 너무나도 많이 오른 기업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00%, 200% 이상 이렇게 주가가 슈팅이 강력하게 나온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면 기술적으로 주가가 슈팅이 나오기 전에 종목을 보시던지 아니면 슈팅이 이제 막 시작되는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재무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든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흑자를 잘 보고 있다 적자로 전환이 됐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사실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아니면은 기업의 이제 자본 상황에 비해서 적자폭이 커지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 불안한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볼 때 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300%가 넘어가는 기업은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200%가 넘어가는 기업도 정말 좋은 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몇 가지 예외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를 깔고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은행이나 증권업 있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대마진이라고 우리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고객들의 이제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객들의 돈이라는 게 다 뭡니까? 그게 다 부채예요. 결국에 이제 고객들한테 안 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고객들이 은행에 돈 맡기면 그 은행 돈 오늘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의 돈으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권사나 이제 은행권이나 이제 금융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좀 예외적인 부분 몇 가지 산업을 제외하고는 부채 비율이 뭐 300%가 넘어가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정말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200%대의 부채 비율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좀 100%대 혹은 100% 아래에 있는 부채 비율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한 10%대 혹은 10%대 아래, 한 20% 아래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우리가 이제 무차익 구조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부채 비율이 없는 수준에 가깝다라고 해서 그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무차익 구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VIP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영상 통해서도 제가 조선주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조선주들 중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기업 중에 세 가지 기업이 있죠. 피팅 3사라고 해서 탑3 기업이라고 얘기했던 태광,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입니다. 이 세 기업 모두 거의 무차익 구조에 가까운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지금 10%가 채 안 돼요. 이 정도면 거의 무차익 구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뭐 8%대입니다. 8%대. 18%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하이로코리아도 한번 볼까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 보시면은 9.49%, 뭐 9.6%, 10%가 채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광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12.9%, 13%, 뭐 17% 요 정도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이 20%가 채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태광이나 하이로코리아는 10%도 안 되는 부채 비율이었고, 지금 현재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 초중반, 초중 후반을 왔다 갔다 하는 10%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차익 구조에 가까운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추후에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조선산업으로 제가 또 피팅 3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적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이제 포텐셜이 굉장히 강력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어제나 그제 증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줬어요. 그래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월요일날 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오늘 추가 낙폭이 나왔었는데, 저는 오늘의 이제 조정이 사실상 이제 성광밴드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태광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이 이 피팅 3사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더 늦기 전에 빨리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피팅 3사 매수하세요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수하셔야 된다고. 피팅 3사, 하이로코리아 지금이라도 사시라고.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3개 다 사든지 3개 중에 하나라도 사시든지.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계속 간다니까요.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아래 꼬리 달고 다 올라오잖아요. 증시 떨어지면 담아야 돼요. 증시 떨어지면 옳다쿠나 하고 담으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실제로 증시 조정 나왔잖아요. 주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옳다쿠나 하고 담아야죠.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오늘 같은 날 담아야 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 안 담았다? 만약에 추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담으시고, 조정이 안 나오면 소액이라도 일단 담아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어디까지 갈지 가늠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조선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1차 슈팅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전 진짜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조선주 찍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조선산업은 여러분들 10수년 동안 침체기에 있던 산업이고, 이제 막 도약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이 조선산업의 르네상스를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선주가 1차 슈팅으로 끝난다? 보통 이 정도 이제 산업의 대시세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1차 슈팅으로 끝날 가능성은 미비합니다. 지금 태광이 1차 슈팅이 나오잖아요. 이거 조정이 나오면 담아야 돼요. 음봉 나왔을 때 이때 찍으라고 한 거는 1차 슈팅이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1차 슈팅 이렇게 20-30% 이상 주가가 줄줄줄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뭐 한 30% 40% 떨어졌다가 2차 슈팅 나올 때, 그때 이제 담아도 늦지 않는데, 지금은 아직 1차 슈팅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는 좀 꼭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LNG선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간다라고 했었던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어떤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뭐 HSD 엔진 수익 중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이거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말고 계속 들고 가야 돼요. HSD 엔진 쭉쭉쭉 올라갈 만한 기업이라서, 사실 이번에 LNG선 그리고 엔진 수요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날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자체가 1차적인 슈팅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속적인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HSD 엔진이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한국카본 저는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고, 작년에 순이익만 570억이 넘게 찍힌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에도 이제 순이익이 뭐 한 370억, 내년에 막 400억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사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 이 기업도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뭐 25%, 18% 수준이에요. 뭐 무차익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이 낮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도 매력적으로 지금 뭐 순이익을 뭐 몇백억씩 지금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한국카본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SD 엔진이 부담스럽다면. 하지만 대장주는
HSD 엔진이 될 겁니다. 이 점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량 기업들 중에서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한번 지금 음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시세가 한번 살짝 조정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런 기업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담아나가면은 2차 슈팅 나올 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음봉 한번 처음으로 딱 쏘아 올리고 이제 딱 쉬어가는 타이밍이 이제 막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주가가 계속 조정이 나오면 계속 담아나가기에 좋은 기업이고 조정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음봉 나오고 조정 줄 때 빨리빨리 담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저점 찍었을 때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반등 보여주기 시작했죠. 뭐 내일 모레 이제 장 열리면은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고 굵직굵직한 걸 좋아하면 근데 이제 내가 LNG선이나 이제 좀 이런 쪽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피팅 3사 아니면 HSD 엔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오를 거라고 기대되는 정말 유망한 이제 조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일단 1순위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피팅 3사.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올라도 내가 계속 사라 그랬잖아요. 아니, 더 간다니까요 이거. 계속 가요.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그 다음에 태광 계속 갑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이거. 그 다음에 LNG 추진선으로 본다. 내가 LNG선 관련주로 추진선 관련주로 좀 본다 라고 하시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 HSD 엔진이 대장주라는 거 명심하세요. 제가 이거 추천 너무 많이 드렸죠. 제가 HSD 엔진 추천드릴 때가 대략 한 5,000원, 4,000원 이럴 때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뭐 HSD 엔진이 5,000원이 웬 말입니까? 지금 뭐 12,0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거랑 이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 세 개 종목이 삼총사예요. 삼총사. LNG 추진선은. HSD 엔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얘네가 삼총사예요. 그래서 딱 요 세 개만 보면 돼요. LNG선 관련주 보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해가지고 조선 관련주로 해서 철강이나 이쪽까지 좀 연결되고 이런 것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뭐 세아제강이나 동양철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추천해드렸죠. 동양철관 잘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인가 추천해줬잖아요. 이때 음봉 나올 때. 동양철관 지금 찍으셔야 된다고. 이땐가 추천해드렸죠? 동양철관. 잘 보유하고 계시죠 구독자 여러분들? 뭐 슈팅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쭉쭉 수익 내면 돼요. 지금 뭐 익절해도 되고 너무 여유있게 지금 뭐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동양철관은 뭐 수익 쭉쭉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철강이나 뭐 이쪽으로 같이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세진중공업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세진중공업도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음봉 나왔을 때 기회가 좀 좋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포텐셜이 터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세진중공업이 진짜 이게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작년에 한번 세진중공업이 슈팅이 나왔던 기업이라서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세진중공업도 제가 작년에 중순에 이거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올랐는데도 또 갈 거라고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2차 슈팅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서 세진중공업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해상우님 쪽으로 해가지고는 안 보시나요?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상우님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저 같으면 진짜 공매도 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덜 올라간 그나마 제일 안 올라간 페노션 이런 거 말고는 HMM이나 뭐 대한해운, KCTC 이런 종목들은 무슨 뭐 2,000원짜리가 막 12,000원 가고 막 1,500원짜리가 막 4,000원 가고 무슨 뭐 4,000원짜리가 4만원 가고 이래가지고 저거는 좀 그래요. 그런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4,500원에서 끼키야 한 7,000원 간 정도? 요 정도라서 그나마 뭐 페노션 정도나 보는 거지 해상우님 쪽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 딴 거 볼 필요도 없고 딱 요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피팅 3사,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이 세 개는 어차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 개 다 매수해도 상관없기는 한데 굳이 똑같이 움직이는데 세 개를 다 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세 개를 분산해서 사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만 사든지 해가지고 포트를 구성하고
피팅 3사 포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사든지 하나를 사가지고 딱 그 사놓고, 그 다음에 LNG 추진선 쪽에서 대장주를 찍고 싶다 하면 HSD 엔진,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안정적인 걸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한국카본 같은 거, 아니면 뭐 동성아인텍이나 이런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까지 같이 수혜를 받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세아제강이나 동양철관. DK락도 있기는 한데 한번 작년에 슈팅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또 갈 거 같기는 한데 솔직히 동양철관이 좀 더 매력적이었고, 이 중에 일단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은 아직도 매수해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인 건 맞아요. HSD 엔진이나 뭐 한국카본 같은 뭐 동성아이텍 이런 종목들도 소액 정도는 매수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양철관은 이미 슈팅이 좀 나오는 기업이라서 제가 봤을 때 동양철관은 이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세아제강, 뭐 세진중공업 요 정도까지는 아직 좀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지금 조선 르네상스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조선 산업 자체가요, 지난 10수년 동안 굉장히 메말라 있던 상황에서 다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조선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그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도 선박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2016년부터 건조하는 선박은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강제 규제가 들어가고 2050년까지 CO2 50% 그냥 절반으로 감축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친환경 선박, 환경 친화적인 조선, 그러한 배들이 아니면 이제는 띄울 수가 없게끔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우리나라가 이 조선 업계를 중국한테 좀 뺏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해외에서 이제 수주를 우리나라에 안 주고 중국계 싸니까 중국에다 맡기고 이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조금 침체되기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조선에 있어서 중국은 가격으로 후려친 거지 기술력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 배가 뭐 싼 맛에 사다가 써봤더니 무슨 호주 앞바다에서 멈추질 않나. 이러니까 지금 환경 규제에 들어가는 기술력도 지금 부족하고, 이래서 결국에 지금 연어들처럼 해외 기업들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이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중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면서 한국으로 지금 연어들 마냥 거슬러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2019년부터 전 세계 수주 1등을 먹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친환경 선박입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중국의 그때 호주 앞바다에서 멈춘 사건이 뭐였냐면, 이게 원래 중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업이 후동중화조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어디냐면은 제가 써드릴게요. 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LNG 추진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알아주는 기업인데 나름 대기업이야. 후동중화조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유일하게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만든 LNG선이 있어요. 이름이 이제 글래드스톤호라고 있거든요. 이게 18년도 6월, 그러니까 3년 전이죠? 한 3년 전에 호주 앞바다에서 고장나가지고 멈춰버렸어요. 이게 3년 전에 18년도에 6월 달에 여름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 세계가 이제 중국한테 다 등 돌려버린 거야. 야, 저기 거 못 써먹겠다 중국 거. 우리나라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서야 아는 거죠. 어차피 청소기 차이스는 차이슨이다. 어차피 다이슨은 못 따라간다. 느낀 거지. 화웨이는 화웨이다. 애플을 못 따라간다. 가성비는 가성비까지다. 품질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전자제품 하나 두 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가의 중요한 수출 문제를 달고 다니는 이 조선이라는 거를 사고 파는데 어떻게 가성비를 따집니까? 이제는 가성비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멤브레인형으로 조선들을 이제 만드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그 멤브레인 형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솔직히 멤브레인 형식으로 만드는 게 박스형의 모양이어가지고, 이게 원래 일본에서는 모스형으로 조선을 만들거든요. 근데 모스형보다 멤브레인이 적재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일본은 모스형을 계속 고집하더라고요. 구형을. 근데 이제 모스형보다 이제 그 우리나라 멤브레인이 조금 더 안정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정성 때문에 모스형을 고집하는 거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형태긴 한데 멤브레인이 이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 중국 업체들이나 일본 업체들을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초격차를 벌려버렸습니다. 사실 원래도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었는데, 이게 중국이 말 그대로 진짜 이 가격으로 후려쳐버리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건데, 이제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거든요. 사고 나면 안 되고, 친환경 선박은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기술력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받아 갈 수 있을 만한 산업이고, 이 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잘 감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 중에서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삼성중공업은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드렸죠. 웬만하면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사라 그랬는데, 삼성중공업 이번에 저 이슈 떠가지고 거래 정지돼 버렸습니다. 야, 혹시나 했는데 진짜 저렇게 돼 버리네요. 어쨌든 이제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LNG 수송선이나 LNG 추진선 건조에 있어서는 국내에 이제 따라올 기업이 없어요. LNG 선에 있어서는 LNG 선박 건조 경험이나 수주 규모가, 사실 이 경험치라든지 노하우 같은 게 다른 대기업들, 뭐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도 물론 좋은 기업인데 대우조선해양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대기업을 볼 거면 저는 여기 보는 거 권장하고 싶고,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 이제 2019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80%, 그냥 거의 싹 다 LNG선을 한국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이 수주량의 80%를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카타르 국영석유 회사 이제 카타르 페트롤리엄이라고 하는 QP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 이제 작년에 이제 상반기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발주라든지, 뭐 카타르 페트롤리엄이라든지 로열 더치셀이라고 정말 유명한 유럽의 제일 큰 석유 업체가 있어요. 이 로열 더치셀이나 카타르 페트롤리엄도 한국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코를 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LNG 발주량 전 세계의 80%를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또 1등을 하게 되면 3년 연속 1등을 세계 수주 1위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도 1등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2019년에도 전 세계 선박 발주 중에서 한 37% 정도를 한국이 점유해 갔어요. 거의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 중에 40%가 한국에서 만든 거다. 국뽕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르네상스가 지금 10수년 만에 펼쳐졌기 때문에 올랐다고요? 이거는 증시무관이야. 계속 간다고 봅니다. 뭐 공매도니 뭐니 못 가라 그래. 계속 갑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 조선산업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조선산업이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침체가 돼가지고 못 가거나 조정 나온다?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들고 있는 분들은 매도할 생각 추워도 하지 마세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거 계속 들고 가면.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사라고 할 때부터 들고 오시는 분들, 조선주 들고 계시면 계속 들고 가셔야 되고, 매도할 생각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후둥중화조선, 이거 중국 기업이니까 이거 말고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올라있는 기업들은 소액만 매수하고, 아직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좀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그래서 뭐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슈팅이 나온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담고, 지금은 살짝 소액만 좀 넣어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선 산업 자체는 증시로 인해서 휘청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 우상향 패턴을 그리는 이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NG선 관련주 뿐만 아니라 피팅 3사,
뭐 그 다음에 그 철강 관련주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조선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 쭉쭉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뭐 가판 관련주라든지 LNG선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본행제, LNG선에서 뭐 본행제 중요하니까 본행제 관련주나 엔진 관련주, 피팅 업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해드리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타 사냥꾼이라는 어플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단타 사냥꾼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플 들어가셔서 단타 사냥꾼에서 무료 추천주도 하루에 1개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무료 추천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여러분들의 계좌 우상향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타 사냥꾼의 오전장 시황, 그 다음에 장마감 시황 이렇게 시황도 올려드리고 테마별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테마 분류도 해드리고 산업별로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이용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